지금 현재는 해부학은 스캐플라하고 어깨뼈까지 했고 그다음에 복장뼈까지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제 그 또 계속 해부학만 하면 재미없거든요. 잘 안 봐요, 해부학은. 뭐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 인물화의 초상을 어떤 그 기법으로 그리면서 어떤 물감을 쓰나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그 재밌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가령 이제 초상화의 얼굴을 그린다. 저는 이제 주로 눈 감은 표정이나 이런 그 표정전을 했으니까 또 그런 거를 많이 그리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재미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많이 그리거든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하고 뭐 이 어떤 내 자료를 좀 찾아왔어요. 뭐 재료를 찾아왔는데 제일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여기 채색이나 아니면은 이 뭐 선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화면에 그러니까 이 종이에 짝짝 달라붙게 이렇게 달라붙게 하느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.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상세하게 그 물감을 이 종이에 진짜 붙이는 그야말로 잘 나가게 하는 그 기법들을 일단은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. 오늘 분량도 한 30분에서 40분인데 뭐 재밌으면은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재미없으면 또 요거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또 딴 거를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요새 뭐 제가 이제 그 책이나 이런 거는 많이 정리했는데 아직도 책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 쉽게 설명을 해서 빨리 깨닫게 하는 거는 몇 가지는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. 지금 오늘 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 종이에 연필선이 잘 먹게 하려면은 뭐 악교 포수를 하든가 아니면 풀을 바르든가 메디움을 바르든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다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. 일단 뭐 준비물이라고 해봐야 그 메디움이나 이제 악교 그다음에 풀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이제 종이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뭐 준비해야 될 그 양은 뭐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. 그거 뭐 그것까지야 뭐 저는 그 가령 뭐 요 정도 크기를 악교 포수한다 그러면은 뭐 진짜 그야말로 조금밖에 안 들겠죠. 그 뭐 풀의 양이나 악교의 양이나 아니면은 이 메디움의 양이나. 근데 이제 메디움도 가령 이제 제가 오늘 메디움을 좀 준비해 왔는데 메디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 국산 중에서는 이제 그 알파에서 나오는 젤 메디움이라고 있고 이 젤 메디움에다가 이제 이 피그먼트 안료 같은 거 섞으면은 그 어떤 그 이 물감을 만들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물감 만드는 것보다는 악교 포수나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해볼게요. 간단하게 하는 거는 뭐 이 너무 복잡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잘 그 안 하시더라고 또 따라 안 하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메디움을 이 조금 이제 그 풀어서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. 뭐 이렇게 그 젤 미디움의 상태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이렇게 좀 약간 보면은 화이트인데 이게 물에 풀리고 또 이거를 많이 쓰면 딱딱하고 적게 쓰면은 뭐 얇고 그런데 요 지금 요 한 붓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 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왜 이제 악역 포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여줘야 그게 이제 아 저렇구나 그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원 상태 이제 이 메디움인데 이 종에다 바르려면은 이게 거칠 뭐 사실 그 이런 게 풀기가 세면은 잘 안 발라지겠죠.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. 가령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
이 종이가 한지도 마찬가지예요. 한지도 이 그 한지의 성질상 그림자가 쓰네. 아, 잠깐만요. 이거 좀 그림자 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. 이게 그 물을 안 타면은 이게 뻣뻣해가지고 이게 칠할 수가 없다고. 그냥 거의 뭐 이 딱풀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이제 물을 사용해가지고 예, 보통 이제 이거 설명할 때 악교포수 하면은 뭐 1대1로 해라, 뭐 0.5 몇 대 몇으로 해라, 뭐 여러 가지. 이게 지금 속에 그 먹이 들어가 있었고 오염돼 가지고 색이 나오네요. 근데 뭐 설명할 때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그 악교 포수해 가지고 선만 보여드리면 되니까. 그래가지고 이 메디움으로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 가령 이제 이렇게 칠했어요. 이 지금 이 풀기가 있기 때문에 이 스며들어도 상관이 없어요. 어차피 또 목이 잠기네. 요새 그 날씨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특히 저는 화실에 좀 이렇게 춥게 있는 편이라 죄송합니다. 뭐 아무튼 오늘 뭐 컨디션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뭐 제가 한 요 정도만 악의 포즈를 해볼게요. 그다음에 아까 이거 막 했던 부분도 약간 좀 해선해 놓고 이렇게 해서 악의 포즈를 일단 말려야 된다고. 이게 너무 많이 이것도 너무 많죠. 이 정도 칠하는데도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말려야 되겠죠. 말리는 거는 제가 이게 천천히 원래 이 완전히 배접을 해가지고 틀에다가 한 다음에 완전히 펴서 말리고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은 진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들이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 일단 어떻게 나오나만 좀 이제 그 오늘 선을 그었을 때 먹선이나 물감 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를 설명할 거니까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. 일단 드라이기로 좀 말리고 이 원래 작품에 이 드라이기 너무 많이 쓰면은 안 좋아요. 하지만은 이건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말려 보겠습니다. 이 말리면은 이 바닥 색하고 여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. 이 말리는 것도 이렇게 계속 대고 있으면 안 돼요. 그냥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조금 기다렸다 좀 이 시간을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주변의 공기하고 같이 이렇게 좀 맞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거든. 계속 뭐 이것만 튼다고 해갖고 말려지는 게 아니라 계속 틀고 있으면 얘가 갈라질 염려가 또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좀 테크니컬이 필요한 거죠. 이 종이는 그 아프리카에서 만든 종이라 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기에 이제 검불들이나 동물 털들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이거는 뭐 진짜 그야말로 싼 종이죠. 하지만은 이거를 구할 수는 없어요, 여러분들은. 왜냐면 이거는 직접 그 모잠비크에서 그 할머니들하고 아주머니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아이들 도서관 줘준다고 만든 종이에요.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브라질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종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 거기에 이제 한국인 선교사가 있어서 나한테도 제의가 왔어요. 이 종이를 써보겠느냐. 그 써보고 좋으면은 좀 조금만 사줘라.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구입 경로로 해서 온 건데 이 종이들은 사실 정말 우리나라 종이가 너무 좋잖아요. 화선지가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이라는 거는 또 느낌이 있는 거고 또 어떤 휴머니티를 위해서 그래 좀 나도 일조를 하자 해서 이제 구입한 그런 종이들인데
아무튼 그 가장 안 좋은 종이 한번 써보겠습니다. 어떻게 나오나? 이 드라이기는 진짜 별로 쓰는 거를 저는 권하지 않아요. 근데 저는 이 어떤 인물화 작업을 할 때 보면 인물화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 인물 그리는데 뭐 빠르면 3일이지만 길면은 보름까지도 그리니까, 그리고 이게 전체에다가 이 그 넓은 백붓으로 이 메디움을 풀어서 발랐을 때는 이게 막 엄청 쭈글쭈글해지겠죠. 그래서 반드시 뭐 나중에 그 틀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죠. 특히 이제 조선시대 기법의 그 비단 채색은 더 그런 게 필요하죠. 뭐 그런 거는 웬만큼 그 이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안 배워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종이를 이렇게 이제 말리면은 지금 약간의 그 어떤 색의 편차는 있죠. 살짝 이제 뭐 좀 달라졌는데,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쭈글쭈글해도 뭐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테크니컬을 제가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. 가령 뭐 보면은 이 여기를 방망이로 두들겨 가지고 좀 조직을 핀다거나, 뭐 우리 그 다듬이 그 방망이 같은 거로 예전에 어머니들 보면은 이 무명 그 이불보를 갖다가 풀을 먹여 가지고 젖은 상태에서 양쪽에서 그 이렇게 막 서로 다듬이질을 하잖아요. 그렇게 다듬이질 해갖고 이걸 핀다고 폈을 때 그게 굉장히 빳빳하게 펴지잖아요. 뭐 그런 식의 어떤 그걸 갖다가 한지에서는 도침질이라고 하는데, 도침질 뭐 이런 그 종이에도 쓸 수가 있어요. 이 종이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좀 모기장 같은 그런 거로 떴기 때문에 여기가 오돌도돌도 하죠. 이쪽은 좀 약간 매끄럽긴 한데 여기도 그런 게 비춰지죠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도 한지를 뜨면은 그 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발에 그 자죽이 있다고. 그, 그 어떤 그 마치 컴퓨터에서는 우리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종이 웹 뭐 만화를 안 그리니까 거의 웹툰을 그리려면은 우리가 기계를 쓰잖아요. 와컴을 쓰든지 뭐를 쓰든지 이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고, 디지털로. 근데 거기에서도 예전에는 그 도투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에는 그게 이제 많이 그 달라져 있죠.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이 선을 예전 사람들은 굉장히 그 중요시하면서 썼는데, 그것도 나중에 제가 가짜 그림 판별할 때, 사진 판별할 때 그럴 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. 요런 거는 지금 이제 제가 왜 이건 아날로그잖아요. 이게 말하자면 그림을 종이에다 그린단 말이에요. 종이에다 그릴 때 어떤 테크니컬이에요.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,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, 지금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종이에다가 그 돌가루를 입혔어요. 돌가루를 입혀가지고 약간 그 여기 그렇게 편차가 있죠. 왜냐면 여기는 돌가루가 묻어 있으니까 여기는 안 묻어 있는 상태예요. 요것도 제가 어떤 그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, 제가 이제 요 끄트머리나 이런 데 이제 시험 삼아서 한번 칠해 볼 거예요. 칠해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칠해지는가. 그다음에 뭐 이 일반 그냥 종이 켄트지에다가 칠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뭐 이런 거 하고,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두꺼운 조직이 두꺼운 한지에다 칠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이제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. 여기도 약간의 그 악여 포수식으로 메디움 포수를 좀 해볼게요. 이게 이 풀의 종류는 다 비슷하니까 그냥 이 메디움으로 쓸게요. 아크릴용 메디움인데, 이 우리 그 피그먼트를 섞을 때 여기 이런 그 메디움을 쓰든가 아니면은 독일산 까파롤이라고 있어요. 그 까파롤을 쓰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풀의 종류. 우리 악교만 잘 알면 돼요.
여기도 약간 악교 포즈를 해서 일단 선이 어떻게 나오나만 보면 되니까 충분히 스며들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붓은 좀 닦고 얘도 좀 말려 볼게요. 이 일단 얘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니까 좀 둬보고 켄트지도 나중에 둬보고 이제 뭐 다 말랐으니까 한번 제가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쓸 뭐 물감들은 이제 뭐 제가 봉채에 쓰던 거하고 뭐 먹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. 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감은 자기가 가장 편한 물감을 쓰시면 됩니다.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 비단채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씩 해서 오래 그리기 때문에 물감을 많이 풀어놓고 쓰지는 않아요. 그 쓸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제 쓰는데 이런 그 봉채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이 뭐 화방에 가면 팔아요. 근데 동양화 물감을 달라고 해야 주니까 아마 그 전문점을 찾아가시는 게 좋고 인터넷에도 좀 있을 거예요. 뭐 대략 이제 뭐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다르지만 10,000원에서 뭐 30,000원 차이 아주 비싼 거는 근데 굉장히 아조리트나 뭐 이런 뭐 라피즈 라네즈 이런 그 피그먼트는 엄청 비싸요. 보통 다 10만 원, 20만 원, 뭐 조금에 그람 수에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봉채로 해서 쓰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쓰는 그런 거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 실험을 하면서도 이런 수업을 하면서도 이 즉흥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시험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. 자, 일단은 뭐 이 뭐 물감의 농도도 있겠지만 한번 여기다 칠해 보면은 이게 이제 가늘게 칠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물기가 좀 있으면은 뭐 제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굵어지거든요. 이 선들이 자꾸 스며들어서 그런 거죠. 그러면은 아주 세필선 같은 거를 할 때는 이게 너무 번지니까 이 번진 거를 촬영해 보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걸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여기 그 이 스며든 거는 진짜 엄청나게 스며들었죠. 이게 이렇게 접사해서 이제 찍어 보면은 이렇게 하나 찍어 놓고 스며든 거는 진짜 엄청나게 스며들었죠. 이게 이렇게 접사해서 이제 찍어 보면은 이렇게 하나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악교 포수가 된 그 지금 포수가 된 데다가 이제 한번 또 칠해 볼게요. 더 가는 선으로 써볼게요. 이게 좀 굵어요. 굵은 선보다는 가는 선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이 나중에 할 얘기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붓을 더 가는 거를 써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붓이 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? 이거 아주 가는 붓은 아니지만 가는 붓 찾으러 가기가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이거로 해보겠습니다. 역시 번지죠.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. 확실히 나가는 게 좀 다르죠? 선이. 그리고 굵게도 한번 칠해볼게요.
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 여기 선을 잘 보세요.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악엽 지금 이 메디움 이 포수가 안 된 상태예요. 악여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이쪽에 보면은 퍼져 있죠. 여기는 안 퍼져 있죠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가면서 이쪽에 퍼지죠. 아까 제가 요만큼을 갖다가 그 풀칠을 했잖아요. 여기도 조금 풀칠을 했던 자리고, 이 풀칠을 했던 것하고 안 한 것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그래서 세밀한 선을 쓰려면은, 아주 세밀한 선을 쓰려면은 이렇게 풀기가 있으면은 이 종이에서 덜 퍼진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그걸 왜 그러느냐?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. 가령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번진단 말이에요. 이렇게 번져. 이 번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쓱 번지잖아요. 이렇게 하면 번진다고. 자, 이렇게 번지잖아요. 이렇게 선들이 다르다고, 이거하고 이랬을 때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수묵이라고 그래요. 수묵. 그러니까 이 거의 그 이 한지를 만들 때 황촉규라는 그 점성이 약간 미끌미끌한 그거 이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이 종이를 만들 때 그거를 쓰는 이유는 이 지금 풀기가 있으라고 쓰는 건 아니에요.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서로 이 섬유 조직이 잘 풀어져서 잘 이렇게 좀 섞이라고 그거 쓰는 거거든요. 이제 황촉규는. 그러니까 이 황촉규를 쓴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닭풀이라고 하는데, 이게 풀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도침질이라고 했었잖아요. 도침질. 방망이로 막 때린단 말이에요. 다다다다다다닥 때렸을 때 이 그 섬유의 조직이 전부 다 이제 그 미끌미끌하게 이렇게 붙어버린다고. 자꾸 이렇게 이제 그 방망이 질로 인해 가지고 이게 소프트했던 게 딱딱해진다고요. 이렇게 딱딱해진 거를 그거의 어떠한 그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종이를 사야 돼요. 그러니까 종이를 만져봐 가지고 이게 소리가 별로 안 나잖아요, 이렇게. 근데 우리 그 창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그냥 창창 소리가 난다고. 이거는 지금 거의 뭐 펄프 수준이에요. 이거 펄프라고 이거는. 근데 이제 우리 닭지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하면 챙챙 그러가지고 쇳소리가 날 정도로 그러거든요. 그런 거는 이게 다 도침질이 돼 있는 거예요. 이런 거를 사야 되는데,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한 1m 크기를 얘기하거든요. 한 1m 곱하기 한 70cm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초상화지로 많이 쓰는데, 이 초상화지 사이즈로 이제 그 한지를 뜬 게 있어요. 외발뜨기로 뜬 게 있는데, 그런 거는 특히나 이제 어떤 그 제대로 뜬 그 어떤 한지는 한 5, 6만 원 해요. 그게 한 장에. 웬만한 캔버스 작은 거, 큰 거 값이죠. 이게 5, 6만 원 정도 하고, 더 좋은 거는 10만 원씩 간다고. 보통 이제 그 이 동남아시아나 중국 거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2천 원, 3천 원이면 쓸 걸 가지고 왜 5, 6만 원을 쓰느냐, 이런 회의가 들 수가 있는 문제예요. 요즘 같은 때. 그리고 그림을 그려놨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죠. 초상화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림 그려놔도 안 팔리죠. 당연히. 그런 거 생각하면 엄청난 출혈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잘 못 쓰는 거예요. 사실은 재료를, 좋은 거를. 제가 아는 한 이 지금 이 초상화지 좋은 종이를 쓰는 그 작가들은요 0.1%도 안 돼요. 작가들 동양화가 중에서. 아니면은 댓글로 다세요. 제가 한번 좀 물어보게요. 어떤 종이를 쓰고 있으신가 한번 물어볼게요. 얼마 없다고 그 종이를 쓰시는 분들이.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,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런 뭐 경제적인 부담은 내 노동이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,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
그 설명을 대충 요거는 내가 한지 만들 때 이렇게 한다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기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런 기법을 쓰는데 왜 그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. 이게 말하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. 도침질이 잘 돼 있는 한지 따다다다다다닥 쳐가지고 쿵톡쿵톡쿵톡 해가지고 쳐가지고 매끌매끌하게 한 그 어떤 종이에다가 그렸을 때는 이 수묵도 스며드는 정도가 덜 스며들겠죠. 물감이. 왜냐면 종이가 챙챙해지고 딱딱해지니까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 다음에 그대로 둔 펄프 종이에는 막 번지죠. 이렇게 퍽퍽 번지죠. 이런 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, 수묵은. 그래서 가장 잘 번지는 종이가 당백지예요. 이건 당나라 백지라고 해요. 당백지인데 여기는 글씨 쓰면 그냥 싹 스며든다고. 걔네들은 선지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닭의 그 성질이 없기 때문에 이 지푸라기 성질이 많기 때문에 엄청 잘 스며든다고. 근데 그것도 이용하는 것도 바로 수묵이에요. 대신 초상화지나 이 뭐 그런 그 좋은 종이에다가 장지 같은 거에다가 썼을 때는요, 이 번지질 않으니까 또 거기에 맞는 그림이 나오겠죠, 당연히. 그렇죠? 그래서 종이의 종류가 중요한 거고. 그래서 장지에 악교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것이냐, 이 선지나 그냥 화선지 그런 거 이렇게 좀 소프트한 데다가 그 풀칠을 해서 쓸 것이냐,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. 또 두께도 마찬가지로 자유예요. 하지만은 초상화에서 이 악엽포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이 풀이 일종의 그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. 막. 종이와 물감의 막을 형성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막을 잘못 쓰면은 다 떨어지는 거야. 전부 다 박락이 된다 그래요. 박락. 그거는 이거는 박락은 역사가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그냥 고구려서부터 내려온다고 보면 돼요. 고구려에 우리가 습식 프레스코가 있어요. 벽화, 고분 벽화.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만들 거예요. 동영상을. 제가 그 전공자니까. 근데 그때부터 이게 물감이 잘 스며들게 하고 그다음에 잘 묻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.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거를 잘 알아야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을 써보고 있는데 이 번지는 걸 갖다가 최소한 시키려면은 이 막을 잘 형성해 줘야 된다고. 이 뒤로 종이 뒤로 스며들지 않게끔. 그러니까 모든 캔버스는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뒤에 안 스며들어요. 지금 이것도 거의 세목 그런 건데 아주 좋은 세목은 아니에요. 근데 이 뒤에 지금 아무것도 흰색이 안 묻어 있죠. 여기는 흰색이 묻어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에 그 포수식으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. 이 코팅은 이 미국식이죠. 말하자면 유럽식이죠. 리터폰을 써가지고 포수를 한 거라고. 근데 이런 기법이 알고 보면은 막을 형성한다는 거는 서양 기법인 것 같죠?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막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쓴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. 아시아에도 굉장히 깊어요. 이 막을 형성한 거는. 특히 이제 이 고분 벽화나 이런 벽화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. 습식 벽화하고 그냥 세코라고 해가지고 말라 있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.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절에 가서 외벽에 있는 칠해져 있고 거기다 그림 그려 있는 건 거의 세코예요. 말라 있는 상태에 막을 형성해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. 또 풍수가 있기 때문에 막 바람, 물 뭐 이런 거에 견디질 못해가 막 박락이 되죠. 떨어지고 막 난리가 치죠. 천년 못 가죠, 이런 거는. 그리고 사막 같은데 뭐 도낭이나 이런 그 이 실크로드를 따라가 보면은 중국의 끝자락에 그 도낭이 있다고. 도낭 벽화가 유명하잖아요. 그 도낭 벽화는 거의 다 이 막을 형성한 세코를 말하는 거고 오로지 우리나라의 고분 벽화에 들어가 있는 것만이 습식 벽화예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쭉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 시스티나 대성당, 로마 대성당에 있는 그 천지창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지창조가 이 습식 벽화예요. 말하자면은. 자,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 보자고 아까 설명으로.
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여러 번 돌려보시기 바라요. 그래서 이 물감을 이게 쓰는데 이게 번지냐 안 번지냐의 문제는 여기는 이제 엄청 번지죠 지금. 아까 제가 이 칠하는 걸 보셨으면 아실 거야.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막 또 번져 나가잖아요. 이 안 번지잖아요 여기. 이거는 여기에 말하자면은 풀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여기 저 오염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. 이게 참나. 이 보세요. 이거는 뒷면인데 말하자면 아까 이 뒷면에까지 아마 스며들어 있을 거예요. 이 그 풀기가. 자 여기는 막 번지는데 여기는 안 번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. 이쪽에는 풀기가 있는 데는 좀 덜 번지죠. 여기는 엄청 번지고. 그래서 이런 차이를 왜 만드느냐는 뭐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 계시겠지만은 이 그림을 그리려면은 세밀해야 되잖아요. 세밀. 가늘다 세자예요. 세밀. 밀. 조직이 촘촘하다 밀. 세밀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 그림은 세밀과 퍼짐과 이런 게 다 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번졌다가 밀했다가 소했다가 막 이렇게 막 그런 걸 갖다 이용을 해가면서 하는 게 이제 그림이죠 말하자면. 근데 아주 가는 선 진짜 그냥 막 그냥 그 수염같이 아주 가는 선을 그리려면은 이 종이에다가는 불가능하다고요. 왜냐면 자꾸 번지니까 이 번진다고 이렇게 자꾸 이 굵기가 막 굵어진다고. 그래서 저는 이 악역 포스를 안 하고 이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또 연구를 하죠. 그건 뭐냐면 붓에 물기를 충분히 닦아주고 조금만 묻혀서 칠하는 거예요. 세필에다가 아주 가는 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살 얇은 터치. 왜냐면 이 물기가 별로 없으니까 덜 스며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만들어내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눈썹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그 세필선이 들어가 있잖아요. 선이 수염이나 이런 데 보면은. 근데 한편에는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좀 번진단 말이야. 그런 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. 계속. 그 조절을 해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이런 그림이. 여기까지 설명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이제 다시 이제 복습을 하자면은 악교 포수 아까 얘기했던 이 풀칠을 한 이 풀칠이 이 같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. 종이에다가 발라가지고 종이에다 발라서 이 선이 잘 그 고든 선이 잘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포수예요. 포수 풀칠을 하는 거예요. 그 풀칠의 과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려주는 거예요.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 수묵은 스며드는 거잖아요. 음적이라고. 그다음에 서양화는 덧칠해 나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양적이라고. 우리 그 조선이나 옛날 기법에서도 그 양과 음을 이용해서 작품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. 그걸 서양화라고 해갖고 반드시 양만 이렇게 이용한 것도 아니고 거기도 그 수채화지가 있고 종이가 있었으니까. 그래서 그게 이 요즘 이제 현대 미술로 와서는 완전히 극명하게 대변이 되지만 서양화는 유화는 계속 떡칠을 해 나가니까 그리고 이 수묵화는 계속 스며드니까 그리고 천천히 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작품을 수묵화나 이런 거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래서 유화로 그리면은 서서히 말려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그리려면은 그거는 진짜 그 양적인 그림이죠. 단방에 끝낼 수는 없어요. 그렇게 되면. 왜냐면 그 유화물감이 서서히 말리잖아요. 이 혹자들 얘기로는 유화물감 말리는데 80년이 걸린다 그래요.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. 요즘 하도 이제 이 메디움 종류가 좋으니까 뭐 테레핀, 뭐 시카티프 이런 게 좋으니까 금방 속성으로 말릴 수도 있는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거하고는 다르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악교 포수를 했을 때 아까
메디움을 써가지고 그 포수를 했을 때 그 선하고 그다음에 이 안 했을 때 그 선하고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. 뭐 이렇게 비춰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. 그런 것도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이 물론 이제 이 종이 아까 그 내가 도침질이라고 했잖아요. 도침질.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쓰는 말이지만 도침한다. 도침질. 이 방망이로 막 쳐가지고 이렇게 캔트지처럼 매끌매끌한 종이로 창창한 종이로 한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거는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. 방망이질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악교포수가 이 빳빳한 종이에는 악교포수가 안 돼도 뒤로 스며드는 농도가 적기 때문에 선이 날카로운 선, 가는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이렇게 종이가 화선지나 이렇게 소프트한 종이에는 절대로 그 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막 번진다고 전부 다.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.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 아직 30분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.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두꺼운 종이에다가도 내가 이렇게 막 풀칠을 해놓은 데가 있었잖아요. 어디다 해놓은지 또 하도 스며들어가지고 표시를 해놓을 걸. 여기 어디인가쯤 될 거예요. 여기인가 보다.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좀 이것도 방망이질을 많이 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 종이를 뜰 때 여기 보면 여기 그 뭐 망 자국이 있죠. 이거는 이제 아주 그 세목으로 된 그 망으로 뜬 거기 때문에 아주 가늘죠. 그러니까 옛날 트리니티론 그 방식으로 그 주사위 방식으로 그 이 모니터 가지고 계신 분은 알아들으실 거야. 이 요 간극이 있다고 쫙 그 점점점점점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방망이질을 해갖고 다 핀 거예요. 알고 보면 그 자죽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지. 근데 이걸 오랫동안 쳐가지고 더 이건 뭐 이 조직을 치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칠해 보자고요. 이렇게 칠해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물감이 여기 칠해져 있는 부분보다는 이 안 칠해져 있는 부분은 스며들게 돼 있어요.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거죠. 보세요. 뭐 은근히 이 재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이 테크니컬이라는 거는 또 계산적이에요. 알고 보면은 계산을 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. 지금 이렇게 찍어 보면은 아까 그 악교를 칠했던 부분은 이게 닦아진다고 근데 악교를 안 칠했던 부분은 메디움을 안 쓴 부분은 이게 스며들어 갖고 안 닦여져요. 여기는 벌써 스며들었다고. 근데 여기는 딱딱해. 이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세밀한 선을 그리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그 어떠한 그 옛날 그림, 고려 시대의 그림도 마찬가지고 조선 초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동양화를 공부하시는 여러 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. 그 설명이 없으면은 그냥 이게 왜 선이 왜 이렇게 번지는 거야?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에 이제 도사가 되지. 자꾸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 아니니까. 하지만은 그거에 이제 뭐 옛날에 화원으로 들어가면은 조선시대 화원으로 들어가면 그런 걸 먼저 시켰으니까. 여러분들 화원 들어갈 때 이 선긋기 우리 어제 배웠던 그 조선 총독부의 그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와 있는 그 선긋기 이 크로스 이 선긋기 연습을 시험을 볼 때 3,000번을 긋기 했대요. 그래가지고 누가 제대로 긋나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뽑았다 그러니까 뭐 조선 그 화원들도 대단했죠. 알고 보면은
그리고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그 종이에다가 이 코팅을 해가지고 썼을 때 느낌은 어떻게 나오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 종이가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뭐 분위기를 뭐 보여드리려면 할 수 없이 제가 이 종이를 써야 될 것 같아요. 뭐 아낌없이 보여드려야죠. 자, 이제 보면은 이 코팅을 한 면과 안 한 면의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죠? 이 스며드는 농도가 다르다고. 코팅이 되면 이게 풀이나 이 어떤 그 바닥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. 그게 이 뒤로 못 들어가잖아요. 지금 뒤로 못 들어가죠? 이걸 갖다 포수라 그래요. 포수. 우리 그 동양적인 그 조선시대의 말로. 그래서 아교를 쓰면 아교 포수라고 하죠. 갖고 이거를 물로 닦아내면은 여기에 된 데는 닦아지고 여기는 안 닦여지죠. 그렇죠?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어디는 좀 풀칠이 잘 되고 어휴 막 튀네. 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하는 거로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거는 제가 드로잉에 쓰면 되니까 멋있게 뭐 할 작업을 하면 되니까 뭐 버리지는 않습니다.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마스킹 테이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옆에 그 각이 이쁘죠? 선이 이쁘게 나온다고. 그래서 이 포수 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는 뭐 확실히 나오는 거니까. 자, 이렇게 한번 여기도 미리 제가 분위기를 내놓겠습니다. 나중을 위해서 이 외곽선도 어떤 그 터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좀 무늬를 자연스럽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또 재밌거든요. 거친 데도 좀 없애주고 그런 다음에 이쪽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중간면을 좀 만들어주고 해서 저도 이제 어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좀 약간 붉은색의 이제 종이가 되죠. 이렇게 되면은 벌써 마르네. 그래도 여기는 붓질을 계속 하면은 이게 없어져요. 이런 데는 계속 하면은. 왜냐면 뒤에 바닥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거는. 그래갖고 좀 이렇게 좀 쳐주면은 이것도 이 그 키친 타월 이런 거 써야지. 이런 휴지 쓰면은 자꾸 묻어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을 낼 수가 있죠.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어떤 텍스처를 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우리 그 웹툰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다 만화가들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. 그 배경 만들 때. 자, 이렇게 해서 어디 그 선이 극명하게 나오죠. 악교 포스도 마찬가지예요. 이 뒤로 안 스며든다니까. 그래서 세밀한 선을 그을 때는 이게 여기 뒤로 안 넘어가니까 샥 하면 그 세밀한 선이 쫙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포수를 하는 거예요.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도 아 저거 왜 선이 안 나갈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. 자요 이렇게 이거 제가 썸네일로 써야 되니까 그 사진 한 방 찍어 놓겠습니다. 사진을 한 방 찍어 놓고 그래 요거는 좀 치워 놓고 그렇게 해서 그 선을 갖다가 이렇게 살살 쓰다 보면은 이게 제가 말씀은 쉽게 들었지만 이 작업을 지금 제가 이 작업을 한 보름 한 건데
이 어차피 제 지인들, 제 친구들이에요. 제 친구들 그린 거니까 뭐 이거를 뭐 그냥 주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뭐 그리고 달래지도 않아요.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용도를 알기 때문에 뭐 제가 전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지인 이제 서방님인데 뭐 지금 한국에 지금 거의 10년째 있는데 한국말이 잘 안 돼. 이 친구는 제 친구 라이언이에요. 그래서 그 친구도 캐나다 친구인데 이 어떤 그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을 나오기 위해 가지고 저도 이제 이걸 드로잉을 하고 뭘 하고 자꾸 만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습을 그리는데 이 종이가 엄청 거칠잖아요. 사실 거친 거 종이에다가 자기 거칠게 나온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하지만은 이 그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거든요. 이 종이에는. 말하자면 이게 제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. 거기에 이제 할머니나 아주머니들 그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우물도 만들어주고 도서관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수익이 없는 거야. 뭐 갖다 팔 게 아무것도 없어요, 진짜. 아프리카의 그쪽에서는 뭐 누가 그 뭐 공산품이 있어 뭐가 있어 없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브라질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브라질에 이제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자원봉사 갔다가 이 한지 뜨는 방법을 이 종이 뜨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. 거기 사람들한테. 그래갖고 야, 전 세계 예술가들한테 한번 팔아보자. 근데 그게 만만하게 쉽지가 않아요. 보통 그 종이를 쓰는 작가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싹공일기나 이런 뭐 그림을 그릴 때 사파 같은 거 그릴 때 이 종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그 모잠비크에 그 파견 나갔다기보다는 자원하셨을 그 박해땡 분의 그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이걸 이제 의뢰를 주셨고 저도 흔쾌히 해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들이진 못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종이에요. 근데 이 종이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이가 좋아요. 왜냐면 그 마음이 있잖아요. 그 따뜻한 그 이 종이의 마음. 그죠? 모잠비크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 친구들 보고도 야 후원해라 해서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종이가 막 규격이 다 달라요. 이런 종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제가 이제 뭐 거의 300명째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보면은 이게 터치를 갖다가 이렇게 펴서 바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떻게 이제 머리카락을 할 때 야 그럼 이 머리카락을 한번 문구풍으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. 이렇게도 하고 저는 이 다 전부 다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일까 해가지고 액션을 좀 취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눈 감으면은 뭐 배고픈 것도 생각나고 맛있는 음식도 생각나고 아니면 뭐 고향에 계신 어머니도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.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제목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입니다. 여기 이제 세필 세목선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세필선이. 세필선을 할 때 이 물감을 계속 칠하다 보면은 사실 저절로 코팅이 되는 거예요. 물감 자체에 악유가 들어 있거든요. 성분이.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내가 일부러 악유 포수를 하지 않아도 좀 마르면은 악유 포수가 된 상태로 되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배경이나 뭐 이렇게 초선 따고 그 외곽선 따고 그럴 때도 선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때 이제 또 뒤로 그 이 물감을 칠할 때 뒤로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또 지저분해지거든요, 또 뒤가. 그러면 배체 기법 같은 거 쓸 때 그게 다 뭉개진다고. 그래서 악교 포수를 하는 건데 그 악교 포수를 안 하고 저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얼굴에 이 예쁜 얼굴에 자꾸 이렇게 뭐 거칠거칠한 게 있잖아요.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 모델님들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. 그 마음을 휴머니티를 위해서.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사실 미의 기준이라는 거는 내외로 다 있어야 되겠죠.
지금 여기 머리카락의 그 어떤 저는 일부러 머리카락을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조선시대의 옷주름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쓰고 여러 가지 기법을 쓰는 거예요. 이렇게 저도 이제 작업을 해놓고 이 사나이들 멋있는 사나이들 이 보면은 이 색을 조금씩만 그 이렇게 얇게 써도 이 그 어떤 배경하고 이 색의 그 차이 단차를 적게만 줘도 그림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. 이게 극명하게 차이 나면 더 쉬워.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오래 그리는 그림이 굉장히 어려워요. 그리고 이런 그 거칠거칠한 뭐 여기에는 뭐 진짜 이뭐 배설물도 동물 배설물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 건물 그런 거 주워다 했으니까 그게 다 이제 뭐 코끼리 똥도 있고 그런 건데 이 건물들 풀 뭐 그다음에 이 낙엽지면 이파리가 이제 이파리가 다 말라가지고 삐뚤어진 거 이런 거 다 모아서 이 종이를 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굉장히 다르죠. 우리의 그 최고급의 그 한지하고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. 요 다음번 이 수업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안과 이 안에 들어있는 눈 동자가 따라서 어떤 그 칠할 때 어떤 테크니컬 그다음에 이쪽에 그 명암 차이 관자놀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명암 차이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맨 나중에 머리카락은 바람에도 흩날리니까 그런 걸 넣을 때 어떻게 어떤 기법으로 넣으면은 좋고 코를 그릴 때 어떤 이 지난번에 그 해부학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비강이나 뭐 이런 거 이 그런 거를 이제 설명도 좀 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인물화 자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명할 게 또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기대해 주세요.